이 화면하고 목소리 괜찮으신가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역별 부동산 가격 형성 요인을 부동산 매매가와 다양한 요소에 대한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 코사나와 경제팀입니다. 저희 경제팀은 부동산 실거래 매매가를 시간에 따라 파악한 뒤 소득과 교육 관련 요인들을 부동산 매매가의 상관관계에 따라 분석하여 다양한 상관관계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먼저 제가 부동산 매매가 변동 추이와 사교육비 요인을 분석한 후 혜민이 개인소득 요인 분석과 전반적인 상관관계 결과 분석 그리고 아쉬운 점을 발표하고 나머지 분들이서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이 17일 발간한 미래설계 보고서에 따르면 30대부터 50대 직장인 남녀 300명 가운데 56.7%가 향후 국내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은 2006년 이래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점에서 호기심을 느껴서 실제로 부동산 매매가가 어떻게 변화해 왔고 그러한 흐름의 주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생각하는 부동산 매매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확인하려고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평균 매매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매매가 변동 추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2012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시도별 평균 부동산 매매가의 자료를 분석하여 시각화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전 지역이 비슷한 그래프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17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격한 우상향 그래프의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크게 저금리, 통계의 혼용, 잘못된 임대사업자 제도의 활용이 있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아 상승세를 이루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현재 부동산 지표는 한국감정원, KB부동산, 부동산 114 등의 기관에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런 부동산 관련 입장을 밝힐 때 언론에 공개할 때는 한국감정원의 자료를 과세정책 설립에는 KB 부동산 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토부의 통계 혼용은 현 부동산 상황에 대한 부서 내외의 일관적인 인식과 사고를 어렵게 하여 부동산 매매가 급상승을 잠재우지 못한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제도는 지금 현재 임대인에게 양도세 최대 70%를 감면하고 종부세를 대상 제외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양도세인데 그것을 파격적으로 줄이다 보니 사람들은 더욱더 부동산을 사게 되었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부동산 상승세를 잠재우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매매가와 저희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 요인들 간의 관계 분석입니다. 저희는 처음에 교육 인프라가 부동산 매매가에 큰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매매가와 지역별 1인 소득, 지역별 1인 사교육비, 지역별 학교 수와 지역별 학원 수에 대한 관계 분석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수와 학원 수는 개별 학교 및 학원의 규모와 지역별 인구나 어떤 지역 크기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별 1인 소득과 지역별 1인 사교육비라는 두 요소를 중심으로 부동산 매매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별 사교육비와 부동산 매매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옛말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듯이 주변 교육 환경에 따라 주거지를 옮기려는 경향은 오늘날 강남 파락뿐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이어져 왔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정이 나타내는 사교육비 지출이 실제 부동산 매매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사교육비와 부동산 가격 간의 관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지역별 1인당 사교육비 변화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2012년과 2013년에 영으로 나타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과거 행정구역에는 충북 및 충남 지역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2014년부터 세종시는 그 별도의 그래프가 나타나 있어서 좀 극단적인 값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교육비 지출은 전 지역에서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서울 제한 타 지역은 1인당 사교육비가 평균 20만 원대를 유지한 반면에 서울권은 평균 36.4만 원으로 약 2배 정도의
비율이 높았으며 2019년 기준 서울특별시의 1인당 사교육비는 45.1만 원으로 전 지역을 통해서 가장 높았으며 전라남도가 18.1만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다음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지역별 1인당 사교육비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래프와 같이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이 증가한 추세이기 때문에 색깔이 점점 더 짙어지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2배 가까이 더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색깔이 진한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지역별 1인당 사교육비와 부동산 매매가에 대한 상관 분석을 진행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삼점도가 그려졌습니다. 영어로 나타나는 것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13년도에는 충청남도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좀 특이값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플로이시 그래프를 나타냈을 때 모든 연도에서 부동산 가격과 1인당 사교육비는 특정한 집단을 이으면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보시면 서울이 특별히 우측 상향에서 제일 많이 보여져 있는데요. 서울은 2012년부터 19년까지 전반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더 많은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혜인님의 발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지역별 1인당 개인소득과 부동산 매매가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여기서 개인소득이란 가계의 총 가처분 소득, 즉 세금, 이자 등을 내고 나서 실제 쓸 수 있는 금액을 나타내는 지표로 1인 소득이 높은 지역 주민일수록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한 구매력이 높아 지역별 부동산 가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인당 개인소득은 2014년과 2015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서울권에서 가장 높았으며 전체 지역에서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세종시의 1인별 개인소득이 모든 지역권을 통틀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의 정부 부처 이전과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기준 서울특별시의 1인당 개인소득이 2,397만 8천 원으로 모든 지역을 통틀어 가장 높았으며 경상북도에서 1,874만 8천 원으로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인당 개인소득을 지도 위에 시각화한 것입니다.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는 과거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충북 및 충남에 포함되기 때문에 2014년부터 집계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소득 정보를 담고 있는데 모든 지역에서 해마다 개인소득이 늘어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대기업 본사가 몰린 서울, 대형 제조업 공장이 밀집된 울산, 정부 청사가 밀집된 세종 등이 특히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별 1인 소득과 부동산 매매가에 대한 상관 분석을 진행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산전도가 그려졌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특정 분집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은 보시다시피 그래프의 우측 상단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플로리시 그래프에서 볼 수 있다시피 모든 연도에서 부동산 가격과 1인당 소득은 낮은 속도의 우상향의 상관관계 그래프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부동산 가격과 1인당 개인소득, 사교육비의 총체적인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들에 대해 정규성 검토를 진행하고 보니 정교한 데이터가 아니라 피어슨 상관계수를 쓸 수 없어서 스피어맨 상관계수를 통해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부동산 가격과 1인당 소득 간의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0.67이며 부동산 가격과 1인당 사교육비 간의 상관계수는 0.89인 것으로 보아 저희는 두 가지 모두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진행 과정에 있어서 아쉬웠던 점들을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매매가와 사교육비, 1인당 개인소득의 상관관계는 증명하였으나 부동산과 경제학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부족하여 상관분석 이상의 인과관계까지는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행정 단위를 세분화하거나 월세, 전세, 매매, 아파트, 단독주택 등 상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분석 및 시각화가 진행되었으며 부동산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한 기관의 데이터만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KB부동산, 부동산 114 모두 사용하여 고려하였다면 좀 더 심화된 탐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팀원들이 처음으로 부동산 분석을 진행하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조사 후 검토 과정에서 생각해보니 평균값은 극단값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중위값이나 매매 지수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좋았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평균 실거래 매매가와 매매 지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그래프 시각화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그래프의 특징을 찾아보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보고서를 찾아보았고 대부분 매매 지수를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 부족으로 인해 한 가지 부동산 통계, 즉 평균 매매가만 고려했다는 점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조사 과정에 있어서 수집한 데이터의 출처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